지루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물 ETF 상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현물 ETF에서는 8,47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또다시 이어지고 있는 유출. 당연히 그레이스케일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1억 300만 달러. 반면에 유입도 있었습니다. 블랙록에서 1240만 달러 순유입, 피델리티에서 530만 달러 순유입이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순유출을 기록한 가운데 계속해서 현물 ETF 관련된 추가적인 더욱더 자세한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쿨패드 그룹이 자회사를 통해서 403만 달러 상당의 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어제 미국의 3대 은행 중에 하나, 대형 은행인 웰스파고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한 것이 공개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추가적인 은행들, 어떤 은행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8번째로 큰 은행인 PNC뱅크 같은 경우도 6개의 비트코인 ETF를 보유 중에 있다. 액수로 치자면은 1000만 달러 상당이 된다라고 하고요. 이어서 다음으로는 어제 트위터를 굉장히 빡치게 만들었었던, 그렇지만은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었던 것, 바로 JP모건,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계속해서 CEO가 나발나발댔었는데 결국 까보니까 JP모건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었다더라. 액수는 80만 6천 달러 상당 이상으로서 블랙록, 비트와이즈, 피델리티의 상품 등등을 보유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월가가 항상 그렇죠. 앞에서는 딴말하고 뒤로는 호박씨 까고 그 와중에 개돼지들은 계속 속고 몇십 년이 지나가도 바뀌지가 않는 그런 루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암호화폐 트위터 계정들이 다음과 같은 소식들을 전했으며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사실 놀랄만한 일은 아니죠. JP모건이 비트코인 ETF들을 판매하는 금융업체로 등록이 되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혀 놀라울 만한 일은 아니다. 자, 한편 미국 은행들 중에서는 SEC에 불만을 갖기 시작하는 은행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수탁 산업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SEC가 만든 법 때문에, 규제 때문에 이게 지금 불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해당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미국 하원에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겠다라고 밝혀가지고 다시 한번 논란이 커졌었습니다. 한편 월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최고 제품 책임자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우리 역시 암호화폐 수탁 시장에 진입할 준비가 끝났다. 지금 현재 모든 수탁 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코인베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 SEC의 특이한 규제 선택 때문이다. SEC는 은행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암호화폐 자산을 보관할 경우 이를 자산과 부채로 모두 장부에 기록해야 된다는 희한한 지침을 내렸다. 암호화폐 이외의 자산을 수탁할 때는 이 같은 회계 지침이 없다. 분명히 괴상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전직 임원 같은 경우는 해당 규칙을 미친 짓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었다라면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제는 은행들로부터까지도 불만을 사고 있는 SEC 게리 겐세이, 여기에 추가적으로다가 유명 억만장자죠. 미국의 농구팀도 보유하고 있는 마크 큐반 같은 경우는 SEC가 아니라 게리 겐세이를 딱 꼬집어가지고 깠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세이는 암호화폐 사기로부터 단 한 명의 투자자도 보호하지 못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기업들조차도 그 운영이 힘들 정도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다 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을 그가 얼마나 저해하면서 투자자들 보호에 실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까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게리 겐세이가 이렇게 욕을 먹는다라고 해가지고 눈 하나 깜짝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시오패스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욕을 아무리 먹어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당연히 본인 때문에 투자에 손해를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미안한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겠죠.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강제로 끌어내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격적인 비트코인 분석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해쉬리본 바이 시그널을 만든 사람이자 카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 찰스 에드워즈는 최근에 현재 시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루해 죽을 것 같은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단계는 1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되며 기간 내내 지루함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횡보가 계속되고 지루함이 이어지면은 반감기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으며 강세장이 끝났다고 생각하게 되며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 바닥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 보유하던 자산을 매도하는 등 일반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으나 이러한 증상은 메가랠리 직전에 절정에 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은 즉 지금 어떻습니까? 개미를 털어내기 위한 구간에 와 있다라는 것이겠죠. 막 떨구는 것도 아니고 질질질질 끌고 가면서 사람들의 진을 빼는 그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커뮤니티도 그렇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그렇고 상승장 끝났다라고 단언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 자, 과연 누구 말이 맞게 될까요? 한편 맥트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에도 하락이 나오고 반감기 이후에도 하락이 나오는데 해당 조건을 이번 비트코인 사이클에서도 이제 거의 맞춰가고 있다. 반감기 이후 하락 조건 만족이 되어가고 있으며 위험기간 종료가 이틀 남았다. 자, 과연 이틀 후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유명한 온체인 분석가인 윌리 우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위험 시그널이 더 낮은 고점을 형성을 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상승으로 장 분위기가 좋게 이어지곤 했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댄 크립토 트레이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 고점을 찍은 후에 즉 돌파한 후에 해당 자리에서 각각 2013년도 12주 동안 축적 및 횡보를 거쳤었고 2017년도 같은 경우 9주 동안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 후에 가격이 떡상했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고점을 뚫고 나서 지금 9주째 횡보 및 축적을 이어가고 있다. 과연 얼마나 더 걸릴 것인가? 한편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65,000달러를 뚫는데 실패한 비트코인 그러면서 더 낮은 고점을 만들고 말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녹색 구간 59,000달러 위에서 버텨준다라면 65,000달러를 향한 도전 다시 한번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나가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며 다음으로 사자머리 안베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예상대로 비트코인이 56,000달러 테스트를 마쳤다. 일본 기준으로 100 EMA 선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61,3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강세를 확인할 수가 있겠으며 63,900달러 위로 올라갈 수 있다면 좀 더 안정적인 상승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다. 나의 스탑로스 같은 경우는 620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기준은 이거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일봉 마감을 6200달러 아래서 하게 되면은 나는 해당 롱 포지션 포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52,000달러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맥스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야기하기를 RSI 같은 경우는 고점 뚫고 리테스트를 하는 과정이고 가격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긍정적으로 장을 그냥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SEC 이번 5월달까지 해가지고 현물 이더리움 ETF 신청에 대한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요. 바네크 이더리움 ETF가 5월 23일, 아크21 쉐어스가 24일 마감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블랙락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최종 마감 기한이 8월 7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런 소식도 나왔었는데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 변화가 있었다. 그들의 ETF 구성에서 스테이킹 요소가 제거가 되었었다라고 하는데요.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일까? 만약에 이것이 SEC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긍정적인 요소로 볼 수가 있겠다. 왜냐, SEC와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었으며 다만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SEC가 신청을 거부할 때 사용할 것을 하나 덜 주려고 이런 변화를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즉 SEC가 ETF를 거절할 때 그 이유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변화를 준 것일 수도 있다라고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과연 올해 안에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게리 겐슬러가 최근에 하는 짓들 보고 있으면 힘들 것 같죠? 힘들 것 같은데 뭔가 그래도 좀 변화가 생길 수 있기를 바라봐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수인데요. 계속해서 수익코인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만간에 물량이 10억 개가 풀린다라고 합니다. 10억 개 같은 경우는 전체 유통량 대비 42%에 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러면 이거 누가 사냐고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주말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정보가 있었다면 주말 일당 주기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